자, 이제 3월 모의고사 선택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이랑 마찬가지로 총평을 가볍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이 확률과 통계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1단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1단원에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의 시험이 내 생각에는 다른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 확률과 통계의 경우에는 3월 달에 출제되는 선택 과목 요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 있잖아. 얘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공부를 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오늘 나온 시험지의 정도는 수능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꼭 해야 돼. 알겠지? 요 3월 달 선택은 범위가 경우의 수인데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수능날 출제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또 잘 해나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 거냐면 우리가 수능에서는 뭐 통계야 그냥 뭐 그럭저럭 당연히 공부를 하면 잘 풀 거고 앞으로 이제 남은 게 이 경우의 수 말고도 확률이 남아있지. 통계도 있지만 확률만 좀 적을게. 이 확률도 의미 있게 출제가 되니까 6월 시험 범위에 맞춰서 경우의 수 재점검하고 확률 문제를 풀면서 경우의 수 계속 공부를 하고 확률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겨울방학 때 이 겨울 시즌에 나머지 과목들은 다 옵티마이즈 수업을 하고 확률과 통계만 개념을 씹다를 그냥 오픈을 했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이 기간 동안 확률과 통계를 쭉 이제 거의 안 보다가 오늘 모의고사가 나와서 딱 풀어보는데 이 확률과 통계는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얘는 감각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감각을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오랜만에 풀면서 다시 느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감각 유지를 좀 잘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확률과 통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확률과 통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 시험에선 비중이 크잖아. 그치? 그래서 아무튼 3월달 시험이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풀어줄 문제는 28번 문제랑 29번 문제랑 30번 이렇게 4점짜리 세 문항만 해설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봐봐. 오케이, 그러면 뭐 총평은 저 정도로 하고 28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28번 봐봐. 28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3명의 학생 A, B, C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러니까 지금 문제 구조를 보니까 사람 A, B, C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는 거야?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나눠주는 거야. 그치? 그럼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땐 당연히 저 구조에서 어떤 개념이 쓰일까를 선택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구조를 딱 보니까 사람도 서로 다르고, 그치? 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탕도 다 다른 종류의 5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걸 다른 데다가 나눠줄 때 생각하는 개념은 중복 순열이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내용 자체가 중복 순열 문제다라는 걸 당연히 캐치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 가조건을 보니까 A라는 학생은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가조건을 내가 그냥 좀 러프하게 써보면 A라는 애는 사탕을 최소한 1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B라는 학생은 사탕을 받는 개수가 2개 이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그 경우의 수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B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냥 직접 풀 건지 아니면 얘를 여사건으로 풀 건지, 뭐 나는 풀이를 2개 다 하긴 할 건데 너네도 2개 다 해야 되고, 시험장에서는 뭘로 푸는 게 좋을까 네가 선택을 잘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는 그냥 푸는 게 나쁘지가 않거든. 그치? 왜? 가조건에서 적어도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얘에 대한 경우의 수를 케이스를 나눠보면 B가 2면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뭐 이거 처리하는 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또 B가 1이면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처리하는 게 나쁘지가 않고, B가 0이면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처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케이스가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냥 네가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부터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자. 일단 서로 다른 종류 사탕 5개가 있는데 B가 2개를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B한테 줘야겠지? 그럼 그 경우의 수는 OC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곱하기 남은 사탕이 3개가 있어. 그 3개를 AC한테 줄 거야. 그럼 각각 경우의 수가 사탕 하나당 2개, 2개, 2개씩이 가겠지? 근데 여기서 A는 적어도 사탕 1개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A가 사탕을 아예 못 받는 경우를 빼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뒤에 들어가는 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10 곱하기 7이니까 7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해보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B한테 주고 남은 사탕 4개는 A, C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A한테 하나도 안 주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15에다가 5를 곱해. 15에다가 5 곱하면 몇이야? 75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75가지. 그 다음에 이제 B가 빵이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B는 안 받아. 그럼 사탕 5개를 A, C한테 먼저 다 나눠줘. 그럼 그게 2의 5제곱까지잖아? 근데 거기서 A가 하나도 안 받는 걸 빼줘야 돼. 그럼 2의 5제곱에서 우리가 그냥 1을 빼면 된다. 그럼 32에서 1을 빼니까 3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케이스를 나눴지만 중복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합해주면 되겠네. 그래 얘네들 다 더하면 145에다가 31을 더하니까 정답은 일단 176까지 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4번. 요렇게 이제 첫 번째 풀이가 진행이 될 것 같아.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내가 문제를 푼 거야. 그럼 이제 너네들 중에 당연히 어떤 친구가 있을 거냐면 선생님 그래도 가족권에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사건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그래도 되지 않겠냐. 당연히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내가 뭘로 진행해 볼 거냐면 여사건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거에 이 상황에 부정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럼 부정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A가 0이면서 또는 B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야?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처리를 해줘야 돼. 여사건은 얘의 경우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땐 당연히 중요한 게 전체 경우의 수도 우리가 찾고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사탕 하나가 사람 3명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이 되겠지. 그럼 3의 5제곱이면 전체 경우의 수는 243이 되는 거고 우리는 요 여사건만 처리를 잘 해줄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합사건의 표현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류하는데 얘 고려하고 반드시 뭘 확인해 줘야 돼? 얘네들의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중복되는 것에 대한 체크를 꼭 해줄 필요가 있다. 맞지? 그럼 먼저 A가 0인 거부터 생각을 해보자. A가 0인 거. A가 아예 안 받았어. 그럼 이제 B랑 C가 뭐 하는 거야? B랑 C가 사탕을 다 나눠 갖는 거야. 그럼 그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까지가 되니까 얘가 32개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 얘 계산해보면 B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는 그 5개 중에 최소한 뭘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B에 대해서 3개를 줬다고 치면 남은 사탕을 A씨한테 나눠주는 거. 요걸 고려해주면 되잖아. 그럼 B가 3개를 받을 수도 있고 4개를 받을 수도 있고 5개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럼 3개 받는 거 생각해보면 5C3에다가 나머지 2개는 A씨한테 줘야 되니까 2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4개를 받으면 5C4에다가 A씨한테 주는 거 2가지가 있을 거고 B가 그냥 5개를 다 가지면 그 경우는 1개가 될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되고 뒤에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된다. 그럼 이제 중복되는 걸 세야 되지? 중복되는 걸 세보면 여기선 사람 이름을 좀 다 써볼게. A, B, C가 있어. 중복되는 건 뭐냐 하면 A는 일단 빵개로 고정이 돼야 돼. 그리고 B가 받는 거는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맞지? 그럼 여기선 남은 사탕 C가 2개, C가 1개, 여기 C가 빵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경우의 수 개수를 생각해보면 5C3이 될 거고 얘에서 생각해보면 5C4가 될 거고 여기선 5C5니까 그냥 1개가 될 거야. 그러면 6건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243가지에서 빼자.
뒤에 들어가는 거 일단 32. 그 다음에 더하기 얘 계산하면 10 곱하기 4니까 40. 40에다가 10을 더하면 50. 5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뒤에는 그냥 풀어 쓸게. 보면은 40에다가 더하기 10에다가 더하기 1 마이너스 중복되는 거 계산해보면 15, 1 15,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뒤에 있는 거 마저 계산을 좀 해볼게. 여기 있는 10이랑 여기 있는 10 지워질 거고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1이 지워질 거야. 그러면 72에서 우리가 5를 빼는 거잖아? 그럼 72에서 5 빼면 몇이야? 67이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건 243에서 67을 빼면 된다. 그럼 마저 빼서 계산하면 정답이 똑같이 176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마찬가지로 4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요 28번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해. 야, 어떻게 풀지 네가 선택을 잘 하는 거겠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그런 걸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 적어도가 나오면 애들의 습관이지.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애들은 그냥 무의식 중으로 너네가 여사건으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가 나오더라도 여사건으로 풀지 이 문제처럼 그냥 풀지 예로 풀지 그냥 주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 풀지 선택을 잘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구조를 먼저 파악해서 선택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28번에서 좀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29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29번. 29번 문제를 보면 지금 두 집합이 있어. 그치? x는 1, 2, 3, 4, 5고 y는 마이너스 1, 0, 1, 2, 3이래.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보니까 1, 2, 3, 4, 5라는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때 여기 나오는 원소는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가족권을 보면 F1, F2, F3, F4, F5가 다 등호가 들어간 상태에 우리가 함수값을 대소 결정을 해놓는 걸 지금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문제의 주제 자체가 뭐가 된다? 가족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건 중복 조합이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나조건을 봐. 나조건을 보니까 FA에다가 FB를 더한 게 0을 만족하는 집합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 A, B가 존재해야 된대. 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 이게 FA 더하기 FB가 0이 된다는 건 얘가 선택받은 애가 한 개, 얘가 선택받은 애가 한 개. 이런 식의 구조로 하나 케이스가 나타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0이 두 개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치? 요런 딱 이 상황밖에 없거든. 근데 이 상황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건 이런 케이스, 케이스 분류를 했으니까 각각의 케이스에서 나온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안 되고 중복되는 게 있는가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케이스 분류할 땐 항상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를 해줘야 돼. 그럼 중복되는 거 있어 없어? 얘 한 개 받고 얘 두 개 받고 얘 한 개 받는 거. 요거 지금 중복되는 경우인 거잖아. 그치? 따라서 얘 더하기 얘에서 요 경우를 빼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부정방정식을 지금부터 하나씩 세워보도록 하자. 보면 이렇게 할게. 얘네들이 원래 화살을 받는 개수를 각각 A, B, C, D 2개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는 뭐여야 된다? 5여야 되는데 그치? 5여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한 개, 그 다음에 얘 한 개, 그치? 그럼 얘가 최소 한 개 이상 받았고 얘도 최소 한 개 이상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개 한 개를 빼면 얘가 3개가 남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을 빼면 5, H,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두 번째 케이스는 B가 2개 이상을 받은 거니까 얘가 이제 이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얘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또 5개에서 2개를 빼. 그럼 남는 게 3개잖아. 그치? 그럼 얘도 5H에 몇이 된다?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걸 체크해 보면 얘가 한 개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개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한 개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 보는 거 맞지? 그럼 5개에서 4개를 줘버려. 주면 한 개 남잖아? 그래서 중복되는 애의 경우의 수는
OH1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래, 두 개 더한 거에서 얘를 빼주면 문제가 풀리겠지. 그치? 그럼 OH3이라는 건 계산을 해보면 두 개 더해서 8에서 1 빼서 C3이니까 얘 7C3이야. 그럼 7C3은 몇이냐 이게? 35인가? 그럼 얘도 똑같이 3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OH1은 그냥 얘가 5는 거잖아. 맞지? 그럼 두 개 더한 거에서 얘를 빼니까 70에서 5를 빼서 정답 몇이 된다? 정답 65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29번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고려해줘야 돼?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지 요거 조사를 꼭 잘 해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문제의 구조가 중복조합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자마자 바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오케이, 그러면 29번 이렇게 보고 마지막 30번 지우면서 바로 풀어볼게. (30번) 문제를 보니까 수능에서 출제된 것보다는 난이도가 그냥 뭐 괜찮게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지? 문제를 읽어보자. 흰색 원판 4개와 검은색 원판 4개에 각각 A, B, C, D의 문자가 하나씩 적혀 있대. 근데 8개의 원판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쌓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규칙을 보니까 가조건에 이런 말이 나와.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그건 흰색 원판보다 검은색 원판이 아래쪽에 있게 하재.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종류의 문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미 순서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접근을 하자는 거지. 그럼 같은 종류가 나왔을 때는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걸 배열해야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는 게 맞겠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 D는 제일 아래쪽에 깔지. 그치? 막 같은 종류의 문자가 없어. 이런 애가 없어. 그럼 D가 가장 제일 밑에, 그러니까 밑에라고 나와 있나? 맨 아래. 이렇게 지금 하자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도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종류의 원판을 내가 몇 개 선택하는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지금부터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같은 종류가 2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 2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A, BB.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쓸 거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종류의 문자는 하나만 나오고 다른 문자가 각각 하나씩 나오는 이런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문자가 다 다른 거야.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케이스 1부터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볼게. 봐봐. 얘를 보니까 일단 어떤 두 종류를 뽑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4종류 중에 2종류를 선택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4C2를 먼저 써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판을 배열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원판 배열해야 되는데 얘가 흰색 A, 검은색 A, 흰색 B, 검은색 B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순서가 고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2개를 같게 보고 얘네 둘을 같게 봐주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럼 뒤에다 곱하기 4개의 원판이 있는데 2개는 같은 거니까 같은 걸로 취급을 하는 거니까 2팩 2팩으로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겠다. 그럼 얘를 이제 마저 계산을 하면 4C2는 4C가 몇이야? 4, 3, 2로 나누니까 6이지? 얘는 몇이 되는 거지? 얘도 6이야. 따라서 얘 계산하면 36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도 한번 해볼게. 큰 틀을 잡아볼게. 먼저 어떤 종류의 문자를 선택할지 고민을 해줘야 되고, 그치?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흰색, 검은색을 선택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열할 때는 요거 2개 같은 걸로 취급을 해서 배열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4종류 중에 한 종류의 같은 걸 골라. 그러면 이제 3종류가 남잖아. 그 3종류 중에서 어떤 애를 뽑을지 또 선택을 해. 그럼 걔가 3C. 그리고 어떤 원판, 흰색 원판, 검은색 원판,
흰색 원판, 검은색 원판. 2 곱하기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마저 배열만 하면 되겠지? 그럼 배열을 해보면 4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된다? 같은 건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이제 마저 계산을 하면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몇이야 이게? 4 곱하기 얘가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1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된다? 4 해주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144에다가 4를 곱하니까 얘가 나오는 건 576까지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는 일단 종류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 그 대신에 뭘 선택해야 돼? 흰색 원판, 검은색 원판. 흰검, 흰검, 흰검. 그치? 따라서 일단 그걸 고려하는 게 2의 4제곱까지가 될 거야. 근데 D라는 애는 가장 밑에다가 우리가 까는 거잖아. 그치? 가장 밑에 깔면 얘 제일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순서 고정됐고 요거 3개만 배열을 해주면 돼. 그럼 얘 3개 배열하는 거니까 곱하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요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16 곱하기 6이니까 얘가 9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지금 내가 케이스를 나누는 걸 보면 뭐가 없어? 중복되는 애가 하나도 없어. 따라서 얘네들 그냥 다 더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다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나오는 값이 708 이렇게 나올 거야. 708.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30번 문제 그냥 적당한 수준이야. 되게 적당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뭐 27번까지는 너네가 뭐 22번 뭐 틀린 친구 없겠지. 24번도 없겠지. 25, 6번도 없겠고 27번까지도 없었어야 돼. 그치? 근데 앞에서 보면 그 24번부터 어디까지? 27번까지도 다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야. 틀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3월달 시험 범위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게 잘 안 되면 뒤에가 무너져.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점검을 하도록 하고 감각을 잃지 않게 매일매일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하길 바랄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 3월 모의고사 확통 해설도 마치도록 하자.